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분신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일었던 택시 카풀 문제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택시와 카풀 업체의 갈등이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어제 합의문에는 큰 틀만 담겨져 있고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과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분과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밝아졌네요. 고생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조금 기운을 찾았습니다. 이게 사실 안 풀릴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막판에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까? 네, 사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택시 사단체 내부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택시는 완강하게 카풀 폐지를 주장을 했고, 그렇죠. 또 플랫폼 업계인 카풀 업계는 기존에 현재 있는 그런 정도의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달라. 이게 한 발자국도 양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네. 굉장히 불가능했는데요. 일단 협의를 이끌어낸 것은 저는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택시를 지금 농성장이 있는데요. 네. 국회 앞에 거기에 찾아간 게 우리 박복규 사업회장님이 말씀이 한 148회 정도 찾아왔더라. 148번 가셨다고요, 그걸로? 네. 근데 농성장 간 거 외에 예. 공식, 비공식적으로 택시업계와 만나고 대화한 거는 한 200여 차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주고 신뢰가 서로 쌓여서 그런 게 바탕이 돼서 결국 합의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현희 의원님이 이 위원장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근데요. 도와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꼭 저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근데 오후에 소식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개인 택시 조합들 또 네. 이거 못 받겠다라고 성명을 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좀 약간 이 합의의 취지에 대해서 네. 지금 정확히 좀 이해를 못하지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 택시 특히 초고령 개인 택시 그렇죠. 분들에겐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자체상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초고령자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현재도 감차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허값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떨어지고 또 감차에 대해서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유일한 노후 대책 수단인 택시 면허값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분들의 노후 대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든지 또 기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초고령 개인 택시 운전자들부터 우선적으로 네. 검토를 하겠다는 거라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지 절대로 알겠습니다. 대출하겠다든지 규제하겠다든지 이런 취지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 문제도 차차 풀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러겠습니다. 합의된 내용들 제가 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카풀 영업을 아침 7시부터 9시, 또 저녁 6시부터 8시 이때만 허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측이 상생 모델로 플랫폼 택시를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크게 정리하면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운송수단을 기존에는 택시가 점거를 대부분 이제 유사 운송을 했는데 택시의 서비스가 불친절하고 또 제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이 이제 많이 점점 택시 시장을 점유를 하니까 택시들의 반발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것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은 현재 법 취지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돼서 자가용은 유상 운송을 하게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을 해준 거고요. 아하. 그리고 나머지는 택시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그러니까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가용 카풀처럼 편하고 또 좀 깨끗하고 네. 좀 사용이 편리한 그런 수단이 택시가 그걸 만족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택시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것이 택시의 플랫폼을 깐 그런 이제 스마트형 네. 택시, 또 우버형 택시 이런 거를 만들겠다. 그렇죠. 이걸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4시간이 카풀 시간대로 허용이 되는데 어기면 이거 처벌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상 예.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자가용 유상 운송이 출퇴근 시간대만 허용이 되는데 이것을 어기면은 행정 제재가 뒤따라요. 행정 제재요. 네네. 예. 그래서 자가용 얼마 전에 판례도 고등법원에서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이 자가용 카풀이 네. 그 자가용 운행 중지 처분 운행 중지 처분할 수 80일인가? 있다. 네, 예.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벌이 뒤따르. 그러면 여기 질문 또 좀 제가 좀 이런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시 59분에 콜을 받았어요. 아침에. 네. 이거 짭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아직 시간 규정이 그 법적으로 아직 규정이 안 됐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건지는 추후에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저도 말씀드리기 네, 알겠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자, 승객들이 택시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심야 시간인데 네. 이때 카풀 서비스가 좀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요. 예. 일단은 현행법상으로도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자가용 카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심야 시간대에 마음대로 자가용 불러가지고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크게 뭐 법 이번에 이제 합의 전후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국민들이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점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새로운 스마트형 택시가 만들어지면 지금 만약에 네. 카풀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자가용을 불러서 앱을 통해서 불러서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택시를 그렇게 앱을 이용해서 불러서 탈 수 있도록 아하. 그런 대책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국민들의 교통 편익은 이번 합의로 인해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서 문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그중에 네. 하나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9810번인데요. 문자 네. 쓰시는 분. 카풀로 범죄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택시 범죄는 기록으로 남는다지만 카풀로 움직이는 개인 차량 예방 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요라고 의원님께 직접 질문하네요. 네, 이번 합의 대상에는 네. 이제 카풀의 그 영업 방식에 관해서는 합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가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가용 카풀을 이용했을 때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고가 생길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신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앞으로 정책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합의로 카풀 서비스는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택시 업계가 얻은 게 월급제 도입 같은데 네. 산학금을 만약에 폐지를 하려면 네. 노사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예. 현행법도 월급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정 근로제로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월급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월급제를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거는 입법의 현재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네. 자, 5824번 쓰시는 분들도 19년 차 영업용 택시 기사입니다. 월급제를 한다 했는데 사업주들이 동의할런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또 질문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네.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택시 업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후속 과정도 저희가 또 보도를 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